파란 눈의 금발 소녀 라라. 그녀는 평범한 한국인 남자를 따라 지구 반대편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에서 사랑을 꿈꾸던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대체 한국 남자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그녀를 이 먼 타국까지 이끈 걸까요?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운명 같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저는 원래 그런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입니다. 그때 저는 브라질에 사는 17살 소녀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한창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빅뱅과 엑소 2015년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인기였어요. 거리마다 뱅뱅뱅이 울려 퍼졌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엑소 춤을 따라 추고 있었죠. 저도 엑소의 Love Me Right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따라 부르곤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 상속자들. 브라질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민호 배우가 출연한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한국 남자는 다 저렇게 잘생겼나 하는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됐죠. 물론 현실은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요. 그러다가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드라마만 봐서는 문법도 안 잡히고 친구들과 함께 K-팝 노래를 불러도 발음이 엉망이었죠. 그러던 중에 언어 교환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어요. 그래, 한국인 친구 1명 정도는 사귀어 보자. 그렇게 저는 앱을 설치하고 몇 명의 한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저는 태윤 오빠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윤 오빠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브라질에 사시나 봐요? 한국어를 배우시다니 대단하네요.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오빠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물었고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빅뱅, 엑소. 요즘 한국에서도 진짜 인기 많아요. 상속자들도 그렇고 브라질에서는 인기 대박이에요. 다들 김탄을 찾고 있죠. 오빠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라서 말했습니다. 아, 맞다. 별에서 온 그대 봤어요? 거기서 치맥 먹는 장면 나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언젠가 꼭 한국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치킨이야 먹을 수 있지만 한국처럼 소스나 스타일이 다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밤에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런 거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연습하고 오빠는 영어를 연습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오빠는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통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상 통화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엄청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자연스럽게 웃어주면서 저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라라, 너 한국어 진짜 많이 늘었네.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근데 오빠 목소리 신기해요.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 나 한국 사람 맞거든? 이렇게 우리는 장난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라도 오빠랑 연락을 안 하면 허전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라라야, 나 브라질 한번 가볼까 해. 진짜요? 태윤 오빠가 브라질에 왔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오빠를 마주한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24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저를 보러 여기까지 오다니. 오빠는 짐을 끌고 나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익숙한 미소를 지었어요. 라라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나 이 사람한테 완전히 반해버렸구나. 오빠는 브라질에서 1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되어 브라질 곳곳을 함께 다녔죠.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에서 코코넛 주스를 마셨고 함께 슈아스코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밝고 따뜻한지 몰랐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 교환 친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라야, 한국 오면 내가 치킨 사줄게. 우리 진짜로 같이 먹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태윤 오빠가 브라질을 다녀간 뒤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야. 그냥 언어 교환 친구야. 그냥 좀 특별한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공항에서 오빠를 떠나보내던 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너는 그냥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거려.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저를 꼭 안아주던 오빠의 온기, 꼭 다시 보자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대화의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라라야, 내가 지금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오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했던 말들이 이제는 진지한 고민으로 변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통화로만 봐야 할까? 우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엔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태윤 오빠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라라야,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려던 찰나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농담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너 한국으로 오면 안 돼? 같이 살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집은 어디서 구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오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나 공장 다닐게. 공장? 응. 반도체 공장. 거기서 받는 월급이면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할 거야. 태윤 오빠는 원래 영어를 더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생산직이 월급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면 수입이 꽤 괜찮다고 했죠.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빠,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 돈 모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오빠는 바로 공장에 지원했고 며칠 후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일이 힘들어도 저한테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오빠가 걱정되면서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지도 의문이었고 유학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부모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라라야, 한국은 너무 멀어. 그리고 너 혼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거기서 안전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딸이 갑자기 먼 나라에서 혼자 지내겠다고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계시더니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라라. 한국 가는 거 태윤 때문이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설마 한국에서 같이 살겠다고?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한국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으셨어요. 라라,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를 속일 순 없어. 너 요즘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그 사람이랑 영상 통화하느라 밤새고 웃고. 너희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아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계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라라야,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넌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 넌 겨우 18살이야. 엄마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라라야, 드라마랑 현실은 달라. K드라마처럼 운명적인 사랑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넌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거기 가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계속 이어서 말했어요. 라라,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한국에 가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태윤 하나만 믿고 가는 거야? 순간 울컥했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불안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엄마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넌 아직 어리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엄마의 말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가고 싶은 게 태윤 오빠 때문만은 아니야.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어.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태윤 오빠를 정말 좋아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출국날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부모님은 끝까지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라라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저는 울컥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나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어요. 태윤 오빠가 공항에 나와 있겠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진짜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태윤 오빠를 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라라야, 드디어 왔네. 저도 모르게 뛰어가서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나 진짜 왔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돼.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매일 볼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행복했어요. 몇 년 동안 핸드폰 화면 속에서만 보던 사람이 이제 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빠가 준비한 원룸에 도착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작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오빠, 여기 우리가 같이 사는 거 맞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침대 하나, 작은 옷장, 그리고 테이블. 브라질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오빠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몇 시간씩 영상 통화만 하면서 보고 싶다를 외쳤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태윤 오빠와 함께 집 근처를 익히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길을 익히고 필요한 가게들도 찾아보면서 한국의 분위기를 조금씩 느껴갔죠. 그러다가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특히 지하철. 오빠, 지하철역에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그치? 한국 지하철은 진짜 편해. 게다가 열차 시간도 정확하고 실시간 안내까지 나오다니 브라질이랑 너무 다르네요. 브라질에서는 대중교통이 늦는 게 일상이었고 치안 문제도 있어서 밤늦게 대중교통을 타는 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한 분위기였어요.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어요. 브라질에서는 겨울에도 두꺼운 패딩을 입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빠 왜 이렇게 추워요? 벌써 겨울이에요? 응. 이제 가을 끝나고 겨울 시작이야. 방에 들어갔을 때도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왜 방이 이렇게 차가워요? 보일러 틀어야 해. 태윤 오빠가 보일러를 조절하는 걸 보여줬고 잠시 후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 기운이 점점 사라지자 몸도 조금씩 녹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일러 너무 세게 틀면 가습이 많이 나와. 가습이요? 한국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해요. 브라질에서는 난방 걱정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이런 걸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진짜 한국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뒤 태윤 오빠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치킨. 제가 브라질에서부터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던 그것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배달 치킨을 받아들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오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한국에서 진짜 한국인처럼 치맥을 먹는 기분. 첫 입을 먹고 감탄했어요. 치킨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한강을 바라보면서 오빠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환경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고 태윤 오빠 덕분에 한국 생활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윤 오빠 부모님을 뵙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엄청 떨렸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한국 부모님들은 다정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특히 외국인 며느리를 보면 신기해하면서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태윤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먼 데서 오느라 힘들었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었고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왠지 모르게 벽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는데도
어머니가 슬쩍 태윤 오빠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말 속에는 둘이 진짜 결혼까지 할 거야? 외국인 며느리,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태윤 오빠랑 같이 산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처음 태윤 오빠 부모님을 뵙고 난 후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도 없었고 마치 시험을 보러 간 느낌이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태윤 오빠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죠. 둘 다 아직 어린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니?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태윤 오빠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진짜 내 자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태윤 오빠에게만 의지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한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태윤 오빠 없이 혼자 외출하면서 길을 묻거나 식당에서 주문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브라질 요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후 작은 쿠킹 클래스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나라의 브라질 요리 클래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태윤 오빠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라야, 너 이제 완전 한국에서 자리 잡았네. 저도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 정말 한국에서 내 자리 찾고 있어. 그렇게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던 어느 날 태윤 오빠와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어요. 라라, 한국 왔으면 노래방은 필수야. 처음에는 단순히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탬버린 흔들고 떼창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윤 오빠는 이 노래는 꼭 불러야 해 하면서 서시, 소주 한 잔 같은 한국 노래들을 추천했어요. 결국 저도 친구들의 요청에 마이크를 잡고 K-팝 노래 한 곡을 열창했어요. 노래방을 나올 때쯤에는 저도 어느새 흥이 올라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윤 오빠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엄마, 내가 요리 클래스 한다는 거 들었어. 관심 있는 눈치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브라질 요리를 한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태윤 오빠의 설득 덕분에 결국 함께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든 요리가 브라질 전통 요리 페이조아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한 입 드시더니 생각보다 맛있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가끔 먼저 연락도 주셨어요. 주말에 저는 어머니께 된장찌개를 배우러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만 설탕을 넣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나, 된장찌개에 설탕을 왜 넣어?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했어요. 브라질 요리에서는 가끔 단맛을 추가하거든요.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지만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배우려는 게 기특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께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지만 점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태윤 오빠가 감기에 걸려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태윤 오빠를 위해 정성껏 죽을 끓였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셔서 김치를 꺼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라라야, 내가 만든 음식에 우리 김치가 빠지면 안 되지?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어요. 이제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구나.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음식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면 직접 만든 한국 요리를 대접해 드릴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이 진정으로 내 집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태윤 오빠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이제 한국은 제 운명이 된 곳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